네, 오늘 1월 1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지난 주말에 강용석 TV, 이영풍 TV와 함께 손잡고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일사일원 하면서 경향신문의 기사에도 20% 박스권에 갇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지적을 했고, 주로 보수로 위장한 족벌 언론들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흔들면서 그렇게 강성으로 가니까 20%대 박스권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른바 중도몰이도 하고 사과도 요구하고 한동훈이랑 손잡으라고 강요하는 이런 행태를 보여온 데 대해서 팩트로서 얘기하겠다,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갖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여론평판연구소는 적어도 제가 경험한 수많은 여론조사 회사 중에서는 가장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또 투명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여론조사 회사입니다. 자,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와 손잡고 강용석 TV, 이영풍 TV 그리고 고성국 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를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조사 설계와 관련해서는 1,004명을 표본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12월 27일에서 28일, 이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심위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국민의힘 40, 더불어민주당 40, 40, 40, 조역당 3, 개혁신당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 추이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이 국민의힘입니다. 빨간색이 저희가 지금 네 번째 4차 조사를 하고 있는데 10월부터 해서 12월까지 41에서 39였다가 43에서 40. 그리고 파란색은 더불어민주당인데 40에서 43, 39에서 40. 약간의 교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40대 40입니다. 이재명의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50, 부정 46입니다. 긍정 50, 부정 46입니다. 이것도 그래프로 보시면 긍정평가가 빨간색인데 49에서 54에서 50, 50 크게 변화가 없고, 부정평가도 48에서 43에서 45, 46 큰 차이가 없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면 정당 지지도 40대 40에서 연령별로 보면 18세에서 29세, 10대와 2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45, 민주당이 27입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45, 국민의힘 45, 민주당 27. 30대에서는 국민의힘 44, 민주당 30입니다. 1230 세대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조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41, 민주당이 37. 인천 경기는 국민의힘 41, 민주당 40. 그리고 충청권, 대전, 세종, 충청, 강원에서는 국민의힘 38, 민주당 35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40대 40으로 나왔어요. 어디서 차이가 나냐? 호남과 영남에서 차이가 나요. 호남은 민주당이 72예요. 72. 압도적으로 높아요. 숫자가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압도적으로 높아요. 반면에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52, 부산 울산 경남은 국민의힘 47. 여기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 우리 고정지지층이 충분히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니까 40대 40으로 나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일 대우 형성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인구가 부울경동이 호남보다 많고 대구 경북이 호남보다 많은데 부울경과 대구 경북에서 우리 자유파가 단일 대우로 아직 완전히 뭉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호남만큼 뭉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 지표에서 40대 40으로 나오는 겁니다. 괜히 실체도 없는 중도 쫓아 다니다가 영남권이 오히려 이완이 되면 다시 지지율 떨어집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영남권 자유파 주류 세력을 똘똘 뭉치게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상 그렇게 나와요.
또 이재명 국정평가에서도 보면 10대, 20대에서는 잘한다가 38, 못한다가 56입니다. 30대에서는 잘한다가 38, 못한다가 58이에요. 그런데 60대로 가니까 잘한다가 52, 못한다가 47이에요. 왜 60대부터 60대까지 지금 40대, 50대를 거쳐서 60대까지 지금 이재명 잘한다가 더 높은 거예요. 잠식당하고 있는 거죠. 그 60대는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우리의 고정지지층이 더 많은 세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단일 대우로 뭉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60대에서도 이런 역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정지지층을 단일 대우로 엮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만 하면 이재명 지지율 40%대, 30%대로 끌어내릴 수 있고 국민의힘 지지가 더불어민주당을 앞서서 차이를 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 단일 대우 결성. 이 장동혁 대표의 전략이 맞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장동혁 23. 그 다음으로 김민석이, 조국이, 뭐 한동훈이, 정청래 뭐 쭉 나옵니다. 만약에 저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이나 저 한동훈 똘마니 배신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장동혁이 강성 노선을 걸어서 국민의힘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빨리 사과해라. 중도로 나가라. 그자들의 압력과 공격과 회유와 흔들기가 맞다면 장동혁 23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의 승리 정당을 전망하는 데서는 민주당이 48, 국민의힘이 38로 나왔습니다. 이 점이 이번 우리 조사의 핵심입니다. 정당 지지율이 40대 40이고 차기 대권 주자는 장동혁이 압도적인 1인데, 그런데 어떻게 6월 3일 선거에서는 어느 쪽이 승리할까라고 전망해 보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48이고 국민의힘이 38로 나올까? 사실은 여기서 심층조사를 더 들어가야만이 왜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나 제 오랜 그 평론가 여론조사 읽기의 경험을 갖고 말씀드리면 저 이유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자유파 국민들 누구나 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할 때 댓글창에도 제가 선거를 전망하고 전략을 설명하면 늘 백날 그래봤자 부정선거 못 막으면 또 집니다라고 하는 댓글들을 올리시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지지 국민의힘 하면서도 선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정선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를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트라우마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번만큼은 어떠한 부정선거도 용납하지 않겠다.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부정선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막을 테니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고 투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쪽이 이길 것 같냐는 전망 조사에서 뭐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자유파가 무조건 이기지라고 하는 답변이 더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자성 예언적 효과가 있어요. 이긴다 하면 진짜 이기는. 근데 자꾸 실제로 지지율은 똑같고 차기 대권 주자는 장동혁이 압도적으로 2인데도 질 거야 하니까 막상 지고 나서 진다고 그랬잖아. 패배주의의 악순환에 우리가 빠져버릴 수 있어요. 이 패배주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는 자유파 국민들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정치 지도자들, 자유파 시민단체 지도자들, 장동혁과 그 장동혁 지도부가 이 패배주의의 그 암울한 악순환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는 이 고리를 끊어내 줘야 돼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척결하겠다고 하는 당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직 우리 자유파가 단일 대우로 결속이 안 됐어요. 허구한 날 저 한동훈이 똘마니들이 떠들어대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저 한동훈 똘마니 쓰레기들이 떠들어대는 것을 끊임없이 보수 위장 족보 언론들이 증폭시키고 있으니까 이런 중앙정치판의 진짜 현실을 잘 모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싸우냐? 또 내전이냐? 또 내분이냐? 아이고 막 꼴도 보기 싫어. 어느 사회나 정치적 무관심층은 있지만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투표하면 분명히 자유파를 찍을 국민의힘을 찍을 우리 유권자들이 정치 무관심층으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들을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치 고관여층 투표장에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친구들한테까지 전화해서 야 너 투표했냐? 라고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자유파의 단일 대우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걸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해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그 선결 조건인데 한동훈 배신자 일당들을 그야말로 말 그대로 완전 척결해버려야 됩니다. 떠들어. 밖에서 떠들어. 밖에서 떠들어. 저 종북 주사파들한테 가서 떠들어. 실체도 없는 중도들 모아놓고 떠들어. 이 안에서는 더 이상 떠들지 마. 시끄럽게 굴지 마. 라고 척결해야 됩니다. 그걸 봐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야 이제 국민의힘이 장동혁 지도부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네. 한번 제대로 우리끼리 스크럼 짜보자. 당이 이번에 부정선거 확실하게 맞겠다고 했으니 한번 믿고 찍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차기 광역 지자체장 교체 전망이 있는데요. 네. 교체가 더 많을 것 같다. 이거는 여야 불문하고 현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높은 불신이 있는 겁니다. 일도 못해. 정직하지도 않아. 제대로 된 이념적 무장도 안 돼 있어. 그 저런 것들 다시 공천하면 내가 무슨 마음 무슨 기분으로 찍겠어. 라고 하는 교체 여론이 매우 높은 거예요. 따라서 제가 지금 국민의힘이 보유하고 있는 11명의 광역단체장 뭐 기초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니까 광역단체장 그중에서도 전국적 지명도가 있고 관심도가 높은 지역 두 군데 서울과 부산을 공천혁명하자. 그래야 저 기존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저 높은 불신의 벽을 넘어설 수가 있다. 공천혁명이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고성호 칼럼 이것이 민심이다.